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개미편의 방송 개미찾아 산만리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오늘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5주 동안 함께 했었는데요. 장이 좋을 때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쌤과 함께 하시면서 좀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유종의미 저희 한번 잘 걷어보도록 할게요.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선물 같은 수익 만들기 저희의 산타클로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스타쌤 정우철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날이에요.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스타쌤 정우철 멘토입니다. 항상 마지막 이 방송을 하러 이 방송국으로 이제 오는 길은 좀 설레고 또 이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첫 방송이랑 마지막 방송은 또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님들도 마지막 방송이라서 상당히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도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좀 오늘 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울기보다는 마지막 방송이니까 더욱 좀 알차게 여러분들 시황과 관련된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고 방송 이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매매에 대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게 제가 또 오늘 강의도 좀 알차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은 1시간 오늘 이후에도 뭐 제가 또 방송에 나오겠지만 이 산타클로스 방송은 또 마지막이니까 또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쌤은 절대 안 오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시장 얘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어제 이제 우리 하락분을 다시 이제 되돌려 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맞나요? 어제 시장이 한 1% 정도 네. 미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뭐 많이 나셨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 또 많이 했고 또 양도세 관련돼서 또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실망하셨던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지수는 오늘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상승했는데 약간 반반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약하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래도 그나마 하락보다는 상승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어떻게 오늘 시장을 바라봤냐면 좀 엉켰던 부분들 우리 시장이 약간 이제 왜곡됐던 부분들이 하나둘 풀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공매도와 관련된 우리나라 시장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왜곡이 됐고 그러면서 신규 상장주들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시장이 어지러웠었는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좀 풀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잠시 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증시 이야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장의 흐름은 좋았어요. 어제 미장의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 정말 우리나라 증시와 많이 비교가 될 정도로 다시 한번 나스닥은 신고가 흐름이 나와주면서 상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를 좀 볼 수가 있었었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연주 신고가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미증시는 정말 산타랠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 대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아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미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고가와 한 4% 정도 지금 차이가 나 있는 구간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12% 정도 어우, 많이 차이 많이 나네요. 차이 나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래도 코스닥, 코스피가 52주 신고가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지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계속 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나라 시장은 정말 약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생각들을 하실 상대적 수가 박탈감? 있는데 상대적 네. 박탈감 많이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근데 오늘 개인이 1조 원 정도, 1조 3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억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대주주 양도세 이 상향 관련돼서 이번 달 중순까지 아무래도 이슈가 끌고 왔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는데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물량은 매년 나왔던 것처럼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만약 그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었는데 어제 이슈 이후에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좀 1조 원 정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이 조금 정상화, 매년 나왔던 물량들이 여전히 나오면서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면 네. 그래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다행이네요. 그죠. 이 대주주 양도세 관련돼서의 이런 불확실성은 이 개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범위대로 네.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네. 번째는 카카오. 하고 카카오, 예. 네이버가 좀 많이 상승을 해줬어요. 맞아요. 카카오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었죠.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근데 오늘 카카오가 한 7% 정도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카카오가 추세 전환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카카오가 오늘 한 7%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한 5%대 장중 강세 나왔고 종가상 4%로 마감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소외받았었던 이 테크주들, 기술주들, 성장주죠. 어떻게 보면 네이버 카카오는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가 되고 내년에 인하한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로 수급이 조금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성장주가 많이 못 올라가고 뭐 테마주나 우선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성장주로 수급이 들어간다는 것도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도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향후 뭐 예측하지 못한 악재라든지 뭐 미증시의 빅세븐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삼전이랑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은 방어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행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들만 강하게 움직이고 우선주들이 움직이고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종목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시장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대주주 양도세 물량 나오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 움직여주고 있고 시총 상위 반도체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시장이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많이 강했었던 신규 상장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LS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음봉으로 많이 빠졌죠. 장중에 뭐 20% 정도 올라갔다가 종가 마이너스 4%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수급을 전부 가져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에서 오늘 수급이 이탈되는 게 확인이 되면서 대형주 쪽으로 그리고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있다. LS 머티리얼이랑 같이 어제 움직여줬었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강했지만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조금 가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규 상장주로 몰려던 수급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이 좀 정상화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좀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좀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시장이 많이 왜곡이 되어 있었지만 오늘 기점을 통해서 좀 정상화 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겠고 증시가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좀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은 빨리 덜어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내년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뭐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좀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 신규 상장주와 우선주 등들이 좀 움직이는 종목들만 좀 움직였었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성장주들 움직여주면서 정상화를 하나씩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이제 종목 중에서 또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잘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저희는 이제 산타 차트 강의 바로 알겠습니다. 강의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4) 증시 대전망 특집 방송 다음 주 월요일부터 드디어 시작합니다. 12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28일 목요일까지 총 8일 동안 슈퍼멘토들의 릴레이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기대하고 계시겠죠? 그런 만큼 우리 슈퍼멘토들도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쌤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제 산타 차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 아주 많죠. 네. 얼마 정도? 한 2,000 몇백 개 되지 않을까요? 그죠. 2,4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 지수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지수라는 것은 이제 상장사들을 전부 이제 좀 합산해놔가지고 평균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지수인데 지수가 올라가면은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거나 약간 이제 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수가 올라가면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수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균을 내놓은 거기 때문에 장이 좋으니까 그렇죠? 장이 좋으니까 내 것도 올라가겠지. 내 것도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갈수록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가는 종목만 가는 게. 지금 우리 보면은 약간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보면은 빅세븐이라 그래가지고 애플부터 뭐 테슬라까지 특정 7개의 종목들로만 지금 수급이 몰리고 그 종목들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종목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미국 시장도 지금 7개의 종목들이 주도해서 지금 상승하고 지수도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증시도 뭐 지수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내 종목은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시장은 좋지만 내 종목은 안 가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400개의 종목이 증시가 올라간다 그래서 모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시가 상승할 때 따라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은 사실 앞으로도 향후에도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손실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덜어내셔라. 그런 종목들은 좀 아프더라도 손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나중에 그런 종목들이 정말 손실이 커지게 되면 대응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물론 코스피도 8월부터 쭉 이렇게 하락이 나와주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4%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이 하락의 절반 정도는 어때요? 회귀를 해줬어요. 복구를 지금 증시가 되어 있는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증시가 이 하락의 절반 정도 지금 이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도 이 증시처럼 이 하락의 절반 정도 반등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반등은 나와줘야 이 증시를 따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내년도에 우리가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내년까지 끌고 갈 종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증시는 이렇게 반등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과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덜어내셔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나의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자, 국보라는 종목을 보면 지금 증시 대비 어때요?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제일 최근인가요? 지금 네. 뭔가 또 하락을 보여주는 계속해서 느낌이에요. 조금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네. 그 방송 이거 처음 할 때 이 첫 주, 둘째 주에 그 투자의 어떤 이제 모멘텀으로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투자해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맞아요. 적이 있어요.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뭐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 뭐지? 그럼 시장 대비 약한 종목은 뭐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종목이 시장 대비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왜냐? 이 국보라는 종목은 쭉 하락하죠. 9월, 10월, 11월, 12월 달까지 단 한 번의 이런 반등 없이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은 시장 대비 약하다. 왜? 내년도에도 강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종 차트, 이 우리나라 증시는 10월 달을 기점으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방향을 돌려줬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흐름이죠. 근데 국보라는 종목을 보면 어떠냐? 지금 시장 대비 약세로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이런 국보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반드시 좀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 약하니까 약하니까 정확한 발음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덜어내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 드리겠는데 예. 자, 이런 종목들을 덜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덜어내냐면 제가 이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많이 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 하단에 있는 빨간 색깔 이 기준선을 제가 이제 수식으로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 종목이 상장되고 나서 최저가를 좀 평균으로 산출을 해서
제가 이 차트의 기준선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이탈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종목이 이렇게 계속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 앵커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 국보라는 종목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좀 기술적 반등을 할 것 같죠? 지금 보면 81,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하락을 그러네요. 했기 때문에 뭔가 반등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죠.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떨어지지 그죠? 않았나. 이 정도면 많이 떨어지지 네, 않았나.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좀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즘에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지금도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거나 여기 고점에서 매수하셔서 지금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뭔가 이제 반등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손절을 못 하세요. 그럼 네. 어떻게 되느냐? 지금 4만 원을 2020년도에 지금 이탈을 했는데 2023년도까지 이 가격대를 지금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주식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장에서 외면당하면 쭉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 선물로 또 드릴 건데 이 하단 기준선,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지금 보시면 이탈된 다음부터 이 4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여기 보시면은 2,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기준선을 조금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이런 상황인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국보 보면 어때요? 오늘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 또 오늘 이탈했죠? 네.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겠죠. 마음 아프죠? 네. 손절. 생각만 해도 마음 아파요. 손절 잘 하세요, 앵커님은? 저 손절 잘 못해요. 손절 잘 못하세요? 예, 오랫동안 아직 묵혀두고. 오랫동안 2, 3년씩만 가져가세요? 네. 아, 봐봐요. 우리 앵커님도 네. 2, 3년씩 이 앵커님 같은 경험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요. 종목 2, 3년째 다들 이렇게. 그러실걸요? 다들 보통 2, 3년. 근데 2, 네. 3년이면 코로나 이후에 이 주식시장 들어오셔가지고 손실 중인 종목 아직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2, 3년 들고 가시는 건데 지금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이 만약에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에 이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2년이 아니라 5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네. 5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보라는 종목도 보시면 예. 4,000원 이탈된 다음에 지금 4년째 이 4만 원이란 가격대 지금 복귀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단 기준선 이탈되면 그 종목들은 좀 손절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이 전에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이게 네. 저가가 아니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2차 전지도 지금 보면은 뭐 가격 고점 대비에는 저렴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종목들도 이 하단 기준선이 이탈되면 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이 하단 기준선을 이용하셔서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H&M이라는 종목이에요. H&M.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뭔가 증시 대비 그래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네, 그래 보이는데요. 그래 보이는데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방금 봤던 국보보다는 상황이 나아요. 왜냐 국보는 하단 기준선 이탈됐지만 이 H&M이라는 종목은 지금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요. 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래도 이 종목은 내가 뭐 보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H&M이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기존에 이 밑에 있는 빨간 색깔 기준선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것도 좋지만 이 직전 이 빨간 색깔 기준선이 이탈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손절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저는 좀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 이 전에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이탈이 돼서 이 종목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죠. 네. 근데 이 하단 기준선 한번 이탈되면 저항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항 구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 하단색 이 빨간 기준선이랑 거리가 멀다 그래서 손절을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좀
이게 뒤의 흐름을 보는 거죠. 이 뒤에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 이탈됐다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요 자리 한 15,500원 정도가 이탈되면 어때요? 좀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조금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렇죠. 저때 손절을 하면은 굳이 하락을 경험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겠네요. 이때 손절을 하면 하락을 경험할 필요가 없고 네, 또 또는 2, 3년 들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이 H&M이 어떤 종목이었느냐? 네. 흠슬라라고 불렸던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정말 크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5,000원 미만에 한 2,000원 정도 하던 종목이 이제 해운재건 5개년 정책 때문에 1,000%가 넘게 이제 주가 상승했어요. 이 당시 이제 5만 원, 구현대상선이라는 종목인데 5만 원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던 종목이에요. 굉장하네요. 이 당시 여러분들 H&M 정말 많이 매수를 하셨을 텐데 이 H&M이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됐던 구간이 언제냐? 바로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 이 55,000원 위에 때 이 빨간 색깔 하단 기준선이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가 이탈된 다음에 H&M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탈이 됐죠. 네. 요 이탈된 다음에 이 저항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H&M이 5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6,0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지 또는 가져가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하단 기준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정말 거래일로 보면은 뭐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 네, 맞아요. 9거래일. 왜냐하면 다음 주 5일하고 그 다음 주는 3일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뭐 한 8거래일, 9거래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올해 손실 중인 종목을 내년까지 끌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100m 달리기 해야 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뭐 계좌가 가벼워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년도에 수익을 볼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을 내년도까지 조금 가져가셔야 되는데 이 손실 중인 종목이 증시보다 약하고 이 하단 기준선을 이탈할 것 같은 종목들을 내년까지 좀 끌고 가면 좀 많이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은 좀 반드시 진단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 이제 잠시 물 한 잔 먹고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스타쌤과 함께 산타 차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강의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을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참여 제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특별교육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기 전에 네. 스타쌤 설명을 해주셔야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방송이 네, 이제 너무 종료가 예스맨이신데요, 돼요. 오늘. 방송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저와 이제 여러분들 이런 좀 교육이라든지 이 방송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특별히 준비하신 거죠? 특별히 좀 준비를 했어요. 이 방송이 끝나는 게 좀 아쉬워서 항상 이제 아쉬워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이제 강연회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연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독감 이런 게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준비했고요. 이 강연회는 이제 월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에서 제가 이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2023년도는 좀 손실 중인 종목들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할 종목들은 정리하고 기준봉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 제가 이 5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렸던 이 교육 내용들, 자료 내용들 제가 이제 강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월요일 이 특별 방송, 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시면 되겠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온라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또 참여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죠. 노란 톡방을 키신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하셔서 주식산타 스타쌤 아래 보이죠. 주식산타 스타쌤을 검색하신 후에 링크를 들어오시면 되는데
되는데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 둘, 둘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검색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R코드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카메라 스캔만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나 참여 코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둘, 오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이 스타쌤의 특별 교육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날 때까지만 또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2024 증시 대전망 슈퍼 멘토들과 여러분들 2024년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빠르게 또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쌤. 네. 저희 이제 월요일 날에 이제 특별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이제 한다 그랬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네, 다음 주 저녁에 한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 교육들을 조금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도 여러분들한테 제 이제 매매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교육을 실제로 해드렸었어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교육해드렸던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좀 전략을 짤 것이냐, 손절할 것이냐, 뭐 보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부터 강의해드릴 거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실제로 교육을 조금 해드렸던 종목을 좀 지금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에도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에 온라인 이제 강연에 여러분들 오시면 저녁 8시에 제가 교육해드렸던 것처럼 그날에도 향후에 여러분들 좀 매매를 하실 만한 종목들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강의를 해드린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육을 제가 진행을 했냐면 카페24라는 종목을 좀 교육을 해드렸어요. 저의 매매 기준에서 이 카페24라는 종목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이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날짜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이 이제 11월 16일 날에 제가 이 카페24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저의 매매 기준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거의 한 120%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카페24처럼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느냐, 기준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자, 기준봉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드렸어요. 기준봉이라고 해서 많이 설명드렸는데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캔들이 이제 기준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세라는 건 뭐냐? 하락을 하면 하락 추세고요.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 추세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준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460원에서부터 11,000원대까지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하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하락하던 상승 추세를 돌파하는 기준봉이 나온 건가요? 기준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하락하는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는 투자자분들이 잘 매수를 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준봉이 나왔다라는 거는 거래량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 메이저 수급의 개입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긍정적인 겁니다.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역시 내가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손실 본다 또는 손절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이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 수급의 개입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봉의 종가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줘야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진입했다가 다음날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락을 하거나 뭐 허위사실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뭐 10,000원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기준봉이 나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이 기준봉 종가를 돌파하는 타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격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제가 교육을 해드렸던 게 이 11월 16일 날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드리고 실제로 좀 매매 대상 타점이 나왔다라고 제가 강의를 조금 해드렸어요. 16일 날에 제가 이 캔들을 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기준봉, 자 기준봉입니다, 여러분들. 하락을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종목을 추적했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 이상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16일 날 우리 이제 소통방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조금 해드렸고 이 이후에 카페24라는 종목이 한 30% 정도 상승을 하다가 2연상이 나오면서 무려 한 120% 정도 주가가 상승을 좀 하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좀 교육을 해드렸고 월요일 날 저녁 8시에도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앵커님 제가 오늘 방송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조금 아쉬우시죠? 너무 아쉽죠. 많이 아쉽죠? 네, 저는 사실 최대한 티를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쌤이 티가 안 나거든요, 아쉬운 게. 저는 왜 아쉽지 않냐면 네. 제가 오늘 마지막 아쉽지 않아요? 방송이라고 네. 해서 막 아쉽고 막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좀 아쉬운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네. 우리 시청자님들이 더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제가 월요일 날에 공개 방송, 그죠? 이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이 강연의 이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준봉을 준비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강의를 잘 해드릴 거기 때문에 준비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님이랑 또 소통할 수가 있죠.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지금 월요일 날 강의를 해드리겠다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카페24 말고 네. 제가 실제로 좀 강의해드렸던 다른 종목도 볼까요? 제주반도체는 우리 앵커님도 그럼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그리고 이제 소통방에서 교육을 조금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네. 보시면 뭐 한 5,000원에서부터 13,000원대까지 한 160% 정도 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 하루 이틀 올라가고 하락하는 게 아니고 추세적으로 쭉 상승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내년에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매매해서 고점에 여러분들 매매하셔서 다음날 한 15% 빠지고 다음날 한 5% 반등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5% 빠지고 이렇게 좀 마음 졸이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수하고 나서부터 쭉 안정적으로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을 제가 또 교육을 해드렸었던 게 기준봉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상승에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려 세우는 게 추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추세 전환의 기준이 되는 게 기준봉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해드릴 때도 기준봉이 나왔고 어렵지 않아요. 이 기준봉 나오고 나서 이 기준봉의 종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실제로 방송에서 교육을 해드렸고 소통방에서도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이후로 제주반도체가 한 150% 정도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덕분에 좀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네.
사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도 있을 거고, 네. 뭐 마이너스 20% 빠진 종목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다 파란. 그죠. 맨날 손실만 보다가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린 종목을 통해서 수익이 나시니까 뭐 한 30% 수익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뭐 100% 수익 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좋으시겠네요. 좀 위로가 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또 소량으로 또 매수해서 또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네.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항상 좀 똑같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고 네. 또 이런 이제 기준봉 매매를 통해서 이런 추세 전환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셔야 내년도에 좀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내년도라는 거는 항상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좀 이제 들뜨잖아요. 뭔가 이제 우리가 뭐 새롭게 좀 바꿔보겠다. 뭐 헬스장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뭐 다이어트를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정말 뭐 안 좋은 습관들을 조금 덜어내겠다. 이렇게 좀 새로운 결심을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한 해 좀 계좌가 많이 힘들고 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좀 새롭게 바꿔볼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연에 여러분들 월요일 날에 제가 어떻게 이런 기준봉 종목들 매매하는지 좀 강의도 해드리고 그런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좀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가나요? 네, 강의 좀 가라고 해가지고 강의를 좀 계속해서 할 텐데 원익큐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에요. 오. 상한가 간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오늘 힘든 시장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요. 장중에 좀 꽉 찬 상한가를 가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타점이에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텐데 이 종목에 이제 기준봉을 맞추는 거예요. 기준봉. 자, 기준봉을 맞추시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기준봉이다 생각하면은 1번? 1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캔들이 기준봉이다라고 생각하면 2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여기 앞에 있는 캔들이 기준봉이다가 1번이고요. 이 뒤에 보이는 캔들이 기준봉이다라고 2번. 그러니까 1번이랑 2번 중에 네, 3개까지 아니고 하나랑 2개 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먼저 얘기해요?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시청자님들 보고 얘기해요? 앵커님, 시청자님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셨네요. 다 2번 올려주시고 계세요. 붉은 계좌님, 뭐 핑크 루나님, 도토리님, 그쵸?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번 올라오고 있는데 2번 맞나요? 앵커님 몇 번이라고 저도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했어요. 앵커님도 2번이라고 네. 생각하시죠? 진짜예요. 진짜요? 네. 좀 교육이 좀 쉽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들 2번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2번이 정답이에요. 왜 2번이 정답이냐면 이 하락을 되돌리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 양봉과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나왔죠. 네. 이런 대량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캔들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 종목이 얼마에서부터 빠졌냐면 7,000원대부터 1,500원대까지 하락이 나왔어요. 7,000원대부터 1,500원대까지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한 80% 빠진 거죠. 네. 한 하락이 80% 싶었네요. 정도. 예. 이 80% 빠진 종목을 누가 매수를 하겠어요? 80% 하락한 종목들을. 보통 이런 고점에서 많이 매매를 해가지고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적은 거래량이 나왔다는 거는 시장에서 많이 왜곡이 외면이 되고 소외받았던 종목이라는 건데 이 종목이 하락 추세가 조금 돌파되는 좀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기준봉이 조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기준봉의 퍼센트지도 한 20% 정도 가까운 좀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걸 기준봉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기준봉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바로 좀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기준봉의 종가를 좀 돌파하거나 지지받는 자리가 나왔을 때가 이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11월 21일 기준봉 이후로 좀 지지받는 흐름들이 최근에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오전에 강하게 거래대금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하셨어도 됐고요. 자,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5주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고
매일매일 이런 자리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좀 이런 자리에서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산타 차트 강의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하지만 마지막이 또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특별하게 준비해 주신 게 있잖아요. 네. 네,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저녁 8시 이제 온라인 방송을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기준봉 이런 어떤 이제 매매 방식들이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좀 특별 교육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5주차 동안 제가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이 5주차 동안 말씀드리지 못했던 노하우도 또 많거든요. 네. 방송에서 담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교육해드렸던 종목들도 상당히 크게 움직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셔야 되고 또 2024년도도 또 이 매매 준비 좀 하셔라라고 해서 이 기적의 추세 전환 이 강의 또 방송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좀 많이 힘드셨던 분들은 참여하셔서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좀 새롭게 주식 투자 좀 준비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참여하셔서 이 온라인 강연에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이 강의 링크를 드리기 때문에 월요일 방송 또 이런 교육들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야 방송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주 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이 교육을 함축적으로 또 특별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들 월요일에 하셔야 될 일 굉장히 많으시네요. 일단 월요일 저녁 8시 저희 스타쌤의 특별 교육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들어오시는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점검도 해보시고요. 2023년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다 또 털어내시고 2024년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저희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노란톡방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하나 둘두로 눌러서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하나 둘두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해볼게요. 5주 동안 함께 해주셨잖아요. 네, 시원섭섭한데 뭐 한 달 정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행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개인 투자분들 뭐 종목 상담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매수는 쉽지만 손절이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손실을 좀 최소화하셔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해야지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좀 스트레스 받는 이유는 결국엔 손절을 못했기 때문에 손절을 잘했으면은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겠죠. 근데 사람이라서 또 우리가 처음이라서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죠.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 손절 잘하시는 방법들 그리고 어디서 종목을 매수하셔라 이렇게 좀 많이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뭐 마지막 방송이라서 뭐 더 얘기 드리고 싶지만 뭐 아쉬운 만큼 제가 또 월요일 또 온라인 방송 또 준비를 잘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정말 손절하는 방법이라도 제가 또 어떤 종목들 어떤 타점에서 매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못다한 얘기들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드릴 테니까 아쉬우신 분들은 또 월요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증시 대전망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 월요일 저녁 8시에는 스타쌤의 특별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주 동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주식 산타 스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하나 둘두로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빨리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해 주세요. 링크 뜨거든요. 클릭하셔서 하나 둘두로 누르시면
보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쌤의 주식 산타클로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5주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